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목과 썸네일만 봐도 사람들이 코너가 미쳤다고 할 것 같네요. 저 미쳤어요. 이 얘기는 이미 했죠. 하지만 화제가 된 유튜버가 보디빌딩 운동과 알파 남성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했는데 해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태국에서 고급 렌트하우스를 망가뜨리고 경찰을 피해 도망쳤으며 결국 호수에서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코너 머피 사망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 앤 크라임의 스캔들 소식, 시에라 줄레스피입니다. 수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코너 머피가 태국에서 겨우 3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보도된 내용은 좋게 말해도 매우 기이합니다. 코너가 사망하기 전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고가의 임대 부동산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를 남겨두었으며 실제로 도보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호수에서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여전히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너 머피가 누구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가족이 함께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코너 머피는 한계를 넘나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의 40만 명, 틱톡에서는 또 1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주로 피트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팔로워들과 함께 40일간의 단식에 도전했다고 주장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고 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그는 처음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시청자와 공유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와, 제가 40일 단식을 마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냄새가 정말 좋아요. 수박에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줄 몰랐어요. 이건 정말 비현실적인 순간이에요.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셋, 둘, 하나. 뭐야? 와, 세상에 이거 맛이, 그러니까 수박 맛이 나긴 하는데 마치 수박 위에 사탕을 잔뜩 뿌린 것 같아. 달콤한 사탕을 수박에 가득 얹은 그런 맛이야. 그리고 이게 식감이 정말 대단해.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단식 후에 사람들이 먹는 걸 들어봤고 영상도 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어.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아무리 말로 해도 표현이 안 돼. 이건 더 좋아.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는 영양 같은 얘기도 하고 마음 챙김 같은 실천법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목과 썸네일만 봐도 사람들이 코너가 미쳤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매일 30분씩 태양을 본다니 저러다 눈 멀겠죠?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도 시력이 여전히 좋아요. 하지만 그게 그리워요. 저 완전히 미쳤죠. 이 얘기는 이미 했지만 제가 해온 건 사실 태양응시라는 실천법이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태양응시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태양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코너,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눈에 해롭다고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아마도 한낮에 자외선이 강할 때 태양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해가 뜬 지 첫 1시간이나 해가 지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태양을 바라본다면 자외선이 너무 미미해서 눈에 아무런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코너는 이런 팁과 요령 외에도 소위 말하는 자신의 진짜 자아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어요. 네.
이 모든 게 연기였어요. 저는 연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배우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모든 과정 내내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저를 본 모든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제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환상입니다. 연기가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올린 이 영상들에 놀라운 진실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제 자신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스캔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너가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콕 남쪽 약 16마일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기관 중 하나인 타이랏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도를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읽어드릴 예정이니 그들의 보도를 정확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버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 면책 조항에는 이 영어 컨텐츠는 태국어 버전을 AI로 자동 번역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랩은 해당 번역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태국어 버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코너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호수로 보이는 곳에서 3명의 구조대원이 포착된 메인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명이 구급대원처럼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밧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남성은 잠수장비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세 남성 뒤쪽에는 땅과 물이 만나는 지점에 2명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 아래에서 기사가 시작됩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한 미국 남성이 2,200만 바트 상당의 고급 임대주택 내부 전체에 난폭하게 페인트를 칠하며 난동을 부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뒤 마을 호수로 달아나 익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원인을 모른다고 했고 집주인은 충격을 받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2026년 7월 7일 방풀리 경찰서의 부수사관인 위라퐁 룹수와의 경찰 중령은 방풀리 구역의 고급 마을 호수에서 외국인 남성이 이상 행동을 보이며 호수에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 마을은 사뭇 프랑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라마티보디 카우크이나루 보틴드라 병원의 응급의사들과 포탁통 재단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큰 연문 옆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은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미국인 코너 마이클 머피의 시신을 호숫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육지로 옮겨 검사했으며 상처나 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추가 부검을 위해 라마티보디 카우트리나루 보틴드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사에는 2번째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코너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임대 숙소로 보입니다. 거실은 완전히 어질러져 있고 소파에는 얼룩이 있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무언가가 묻어 있고 커피 테이블에는 접시와 컵, 심지어 빗자루까지 가득 놓여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직원인 가명 A씨가 촬영한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호수에서 달리고 수영하다가 지쳐서 목격자들 앞에서 물에 잠겼습니다. 호수의 깊이가 10m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물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포탁통재단의 잠수부들이 약 30분 동안 수색한 끝에 시신을 찾아 육지로 옮겼습니다. 마을의 보안 요원은 그 남성이 외출했다가 대절 차량을 타고 돌아왔으며 그 차량이 보안 초소에서 멈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1000바트를 건넸지만 남성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운전사는 거절했습니다. 그 남성은 주민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태워달라 했고 보안 요원은 태우지 마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남성은 그 후 흥분해서 크게 소리치고 도로에서 뒹굴며 신에게 기도하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는 마을로 도망쳐 호수에 들어가 수영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막지 못해 지원과 구조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 임대 부동산의 주방으로 보이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캐비닛이 페인트처럼 보이는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같은 얼룩이 싱크대와 주방 벽면에도 온통 묻어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미스 B, 가명 22세, 즉 고인의 여자친구가 그와 약 3년간 사귀었지만 서로 맞지 않는 생활 방식 때문에 따로 살았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사건 전까지 그들은 아무 문제나 아픈 기색이 없었고 그는 그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는지 몰랐으며 마약을 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페인트로 인한 기물 파손은 그녀가 잠든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을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즈뷰라는 집주인은 집이 완전히 페인트로 훼손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까지 모두 페인트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사랑했고 호숫가의 아름다운 부동산으로 현재 2,200만 바트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한 달 3만 5천 바트에 임대됐고 임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녀는 세입자를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구와 장식품도 모두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방플리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집과 사망자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운전석 앞좌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주사기 2개와 사망자의 쓰레기 봉투에서 정체불명의 흰색 알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의 벽으로 보이는 사진이 한 장 더 나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을 검은색 페인트에 담가 이미 벽에 걸려있던 그림 위에 문질러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벽 전체와 심지어 천장에도 지문과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처음에 방플리 경찰서의 수사관들과 라마티보디 카트리 나브로딘드라 연구소의 법의학 의사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부검을 실시했으며 도로에서 구르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시신을 추가 검사를 위해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며 약물 검사도 포함될 것입니다. 증거가 수집되고 있으며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보되었습니다. 와, 이 사건에는 정말 많은 의문점이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 버블학 사망조사관 조셉 스컷 모건을 모셨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캔들 출연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라. 늘 그렇듯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정말 최고예요. 당신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 한 명이에요. 오늘 아침에서야 이 소식을 알았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바로 전화 드렸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보도된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앞에 부검 결과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실은 태국 현지 뉴스기관에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냥 당신이 저에게 보내준 기사 내용을 보면 그가 있었던 집 내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 단면이고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손상과 관련된 행동들은 당신이 보통 와,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벽에 손자국을 남기는 것부터요. 그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인트인지 잉크 같은 건지 그런 종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 쇼파에 묻어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방 쪽에는 일종의 파손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건들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만약 제가 조사관으로서 이 현장에 처음 들어왔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누구와 싸웠는지 몰라요. 어쩌면 혼자 몸부림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그의 여자친구가 정신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는 괜찮아 보였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죠.
그녀는 잠에서 깼을 때 집이 엉망이었다고 했고 저희는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손에 뭔가를 묻혀서 손으로 벽을 치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소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페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파나 거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얼룩들 중 일부는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역겨워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접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도 그가 손바닥 자국을 남겼던 벽에서 작업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재료일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아마도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집에 있던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 소리에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그는 시끄럽게 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시끄럽게 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의 크기는 모르지만 그녀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에 정신적 문제의 징후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만 봐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붕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과거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가 심리학자와 상담했거나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등 의료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긴 하네요. 하지만 제 직업과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기호용 약물 사용 여부가 궁금했어요. 그의 여자친구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주사기를 봤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주사기로 허리색에서 흰색 알약 몇 알과 함께 발견됐다고 해요.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사용이 모두 원인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를 달래려고 약물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가 외국에서 불법 약물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가서 어떤 종류든 불법 약물을 구하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처럼 가벼운 처벌이나 짧은 기간의 구금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심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세요. 저기 있는 당국은 그가 타고 있던 탈 것에 들어있던 물질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 물질들을 어디서 받았는지,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출처에서 받은 것인지 추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니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 생각나네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저희가 리암 페인 사건 많이 보도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그가 발코니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약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기소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 혐의가 취하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몸에서 어떤 종류의 약물이 발견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해요. 그리고 그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전문가시니까요. 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나요? 제 말은 그는 도로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고 몸에 멍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도 보고했어요. 그는 경찰을 피해 호수로 달아났어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떤 한각제를 복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이런 약물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동의 성격이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광적이었나요? 통제 불가능했나요? 그가 미친 듯이 날뛰었나요? 왜냐하면 때때로 한각제를 복용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지만 막상 보면 꽤 수동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범주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가 복용한 것이 어떤 종류의 각성제라면 그것이 처방받은 약이든 아니든 말이죠. 혹은 암페타민 계열의 어떤 종류의 약물이거나 예를 들어 코카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무엇과 혼합되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피오이드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행동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돌아다니며 벽과 가구 등에 뭔가를 문질러 바르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몸 전체에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꼭 그가 만났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타박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 생각에 경찰이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가 경찰이 오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약간 폼을 잡으면서 연못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못 안에 있었죠. 이미 행동이 알다시피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30분간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는 익사합니다. 그때 그를 물에서 건져내야 했죠.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흥분성 선망 증후군이라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은 종종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고 수갑을 차면 혈압이나 심박수가 평소와 다릅니다. 단순히 손목에 차는 것뿐인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다시피 긴장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경계하게 되죠. 그들은 불안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때로 흥분성 선망 증후군에서는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흡타이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뒷좌석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복용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종류의 약물이나 물질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듯이 해외와 여기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저의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해외에서 체포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권리가 보장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먹었든 안 먹었든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그가 뭔가 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는 분명히 이 호수에 들어갔고 나중에 발견됐어요. 아직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조사할까요? 심정지 언급하신 거 기억나요? 그런 게 영향 줄 수 있나요? 그는 건강했고 30분 정도 수영 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몸속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그가 어떤 화학 물질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을 거예요. 네, 만약 그의 몸에 약물이나 알코올이 있고 또 공황 상태라면 30분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도나 버틴 게 놀랍네요. 그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도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검에서 복성 검사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부검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익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예를 들어 폐에 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A 등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복성 검사도 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표준 패널이라고 부르는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는 예를 들어 살리실산염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살리실산염은 아스피린 같은 거죠. 아스피린도 찾지만 흔히 남용되는 약물들도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THC나 카나비노이드 같은 것도 당연히 검사하죠. 코카인 대사물,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바비트레이튼도 검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종류의 아편계 약물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표준 패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특이한 물질이나 다른 성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럼 이 독성학 검사 범위가 검사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제가 그의 가족이라면 대사관과 꼭 연락을 취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FBI 관계자들도 그곳에 있을 거고,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은 그 젊은이와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라바마 대학교 출신의 젊은이가 바르셀로나에서 익사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마 지난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샘플을 꼭 보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야 그 샘플을 FBI가 확보해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샘플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족들은 그 순간에 너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강력하게 권장되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제 말은 가족과 친구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남자는 32살이었어요.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충격과 믿기지 않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런 일이 해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부디 그분들이 잘 처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몇몇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사망했다면 부검이나 독성 검사 결과 같은 더 많은 답을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럴 거예요. 당시 태국에 있든 아니면 와이오밍에 있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해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사건보다 앞선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한다고 해서 줄 서 있는 순서, 이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그들만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기네 실험실로 넘길 텐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지만 태국 경찰 쪽일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름을 알았는데 그들만의 법의학 실험실이 있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법의관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검을 하는 법의학 병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일하지 않고 경찰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신경을 쓸 것이고 확실히 하기 위해 더 꼼꼼히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막 이 소식을 들어서 모두 답을 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 모르고 보도에도 추정이라고만 나와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저는 그의 친구들, 가족들, 팬들을 위해서 어떤 답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는 겨우 32살이었어요.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조셉 스컷 모건 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캔들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힘든 날이면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등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